네 엄마가 참모총장이면 군생활 끝나냐? 뙤약볕 아래 최미정의 조롱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어요. 군기가 아니라 금수저로 들어왔냐고. 잠시 멈춘 최미정이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금수저가 아니라 군수저인가? 생활관 뒤편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신체적 폭력으로 서윤의 팔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어요. 잘나신 육참 총장 따님, 오늘은 어떻게 버티나 보자. 조교들의 협박 속에서도 서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터진 입술과 멍든 팔을 감싸며 엄마 뒤에 안 숨는다 했지. 라고 다짐하는 서윤의 처절한 의지. 하지만 과연 서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육군 참모총장 박정희의 분노가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영천의 부사관학교 생활관에 새벽 5시 30분 날카로운 기상벨이 울려 퍼집니다. 장마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후보생들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을 때 김서윤은 이미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윤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수년간 훈련받은 군인처럼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조차 조용했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서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규정에 맞게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깔끔한 얼굴, 그리고 누구에게도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외모였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난 그냥 묵묵히 할 거야.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에게는 다른 후보생들과 완전히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윤의 책상 위에는 항상 부사관 교과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처럼 가족 사진이나 편지, 개인적인 물건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침 점호 시간 서윤은 늘 그렇듯 맨 뒤쪽 구석진 자리에 섰습니다. 조교관이 출석을 부를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이 그 작은 대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 시간이 시작되면 서윤은 항상 앞줄에 앉아 집중했습니다. 교관의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고 필기는 정성스럽게 하지만 화려하지 않게 했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정확하고 깔끔하게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서윤은 혼자였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이 무리를 지어 이야기를 나눌 때 서윤은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윤아, 어디 출신이야? 같은 조의 김민지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울이요. 서윤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서울 어디? 나도 서울인데. 그냥 강남 쪽이요. 서윤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인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서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이병 강수민이 후보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김서윤의 보호자란에 박정희 육군대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뭐지? 육군대장이 보호자라고?
강수미는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호기심에 그 부분을 휴대폰으로 캡처한 강수미는 곧 동료들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렸습니다. 야, 이거 봐. 김서윤이라는 후보생인데 보호자가 육군 대장이래. 진짜? 그러면 육참 총장 딸이라는 뜻 아냐? 헐, 대박이다. 그런데 왜 티도 안 내고 저렇게 조용히 있는 거야? 금수저인데 숨기고 있는 건가? 그 사진은 순식간에 몇 명의 동료들 사이에서 은밀히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런 폭탄급 소문이 어떻게 번져나갈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거 진짜면 완전 특급 정보 아냐? 조용히 해. 이런 거 함부로 퍼뜨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호기심의 불씨는 당겨진 상태였습니다. 부사관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육참 총장의 딸이라는 정보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뉴스였습니다. 그날 저녁 점오후 서윤은 여느 때처럼 부사관 교과서를 펼쳐놓고 내일 전술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생활관에서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에 대한 폭탄급 소문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난 절대 엄마 뒤에 숨지 않을 거야. 서윤은 교과서를 덮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누구보다 조용히 시작했지만 세상이 날 조용히 두지 않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서윤의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뀔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소문은 이미 생활관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세면을 하러 화장실에 갔을 때 몇몇 후보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래. 김서윤 걔 엄마가 육참 총장이래. 헐, 그래서 그렇게 조용한 척하고 있었구나. 금수저인데 티 안 내려고 하는 거 아냐? 서윤은 세면대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사실이 벌써 알려진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조교관 사무실에서는 최미정 대위가 아침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36세의 최미정은 부사관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조교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윗선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대위님, 이거 보세요. 행정 담당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뭔데? 김서윤 후보생 관련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요. 최미정은 서류를 받아들고 보호자란을 확인했습니다. 박정희 육군 대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최미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박정희, 육참 총장 말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김서윤 후보생이 육참 총장의 따님인 것 같습니다. 최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육참 총장의 딸을 잘 관리하면 자신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고 반대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알려주는 거야? 저희도 어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본인이 전혀 티를 안 내고 있어서. 최미정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재밌겠네. 그날부터 최미정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전 체력 훈련 시간 후보생들이 운동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김서윤, 뭐 하는 거야? 최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은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만 지목당한 것입니다.
서윤은 당황하며 뛰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 발 좀 높이 들어. 이게 뛰는 거야, 걷는 거야? 사실 서윤의 구보 자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후보생들보다 더 정확한 자세로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미정은 억지로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시 뛰어. 제대로.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미정의 시선은 계속 서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미정은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서윤, 이리 와. 서윤은 조심스럽게 최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대위님. 너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고 했던 것이 결국 들통난 것입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하다고? 최미정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육참 총장이 평범해?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다른 후보생들과 똑같이. 똑같이? 최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애들과 똑같아? 너희 엄마 한마디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날아가는 거 모르냐?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실력으로. 실력? 최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여기 일반 선발로 들어왔다고? 정말로? 네, 정말입니다. 오후 PT 시간에 최미정의 괴롭힘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할 때 유독 서윤에게만 더 많은 횟수를 요구했고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김서윤, 이게 팔굽혀펴기야? 엄마한테 가서 배워와. 다른 후보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서윤은 혼자만 추가로 20개를 더 해야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팔이 떨렸지만 서윤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생활관 점검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의 침대는 대충 보고 지나가면서 서윤의 침대만은 이불 모서리까지 자세히 검사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불 각도가 틀렸잖아. 다시 해. 서윤은 말없이 이불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최미정은 또다시 트집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안 됐어. 한 번 더. 이런 일이 반복되자 다른 후보생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조교관이 유독 김서윤에게만 엄하게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야, 서윤이 완전 찍혔네. 육참 총장 딸이라고 알려져서 그런 거 아니야? 오히려 더 갈구네. 왜 그러는 거지? 저녁 점호 시간, 최미정은 전체 후보생들 앞에서 서윤을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김서윤, 앞으로 나와.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들 잘 봐라. 이게 군인다운 자세냐?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똑바로 서. 서윤은 이미 충분히 바른 자세로 서 있었지만 최미정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내 엄마가 참모총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편하게 지낼 생각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뒤에 안 숨는다 했지. 서윤은 속으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미정의 괴롭힘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부사관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식당에서, 복도에서, 심지어 화장실에서까지 김서윤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야, 걔가 정말 육참 총장 딸이래. 헐. 그러면 군 생활은 완전 프리패스 아니냐?
그래서 혼자 티 안 내고 조용한 척 하는 거였구나. 근데 왜 조교관이 더 갈구는 거야? 서윤이 지나가면 후보생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부러움 섞인 표정, 그리고 때로는 차가운 시선까지. 서윤은 그 모든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아침 체력 단련 시간, 서윤이 운동장에 나타나자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기 온다. 육참 총장 딸. 진짜 평범하게 생겼네. 서윤은 이런 속삭임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서서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정하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잠깐 얘기 좀 할까?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운동장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윤아, 정하은은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너무 붙어 다니지 말자. 서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괜히 오해받기 싫어. 나까지 특혜 받는다고 생각할까봐. 정하은의 말에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하지만 나도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잖아. 정하은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겨진 채 허망한 마음을 달래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서윤과 같은 테이블에 앉던 후보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서윤은 혼자 앉아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야, 저기 혼자 앉아 있네. 당연하지. 누가 육참 총장 딸이랑 같이 앉고 싶겠어? 괜히 눈에 띄면 안 좋잖아. 서윤은 이런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오후 교육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교관이 질문을 하면 다른 후보생들은 서윤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정도 질문은 당연히 알겠지. 집에서 미리 다 배워왔을걸. 특혜로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르긴 하겠네. 서윤이 정답을 말하면 역시 라는 반응이, 틀리면 그것도 모르네 라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도 곱지 않은 시선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교육이 끝난 후 최미정은 혼자 조교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계속 김서윤 생각이 났습니다. 최미정은 자신의 인사기록을 꺼내보았습니다. 출신 경상북도 영양군 농촌지역, 부모 농업종사, 특이사항 없음.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너처럼 금수저도 백도 없었다. 최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 군에 들어와서도 항상 윗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현실들. 그래서 더 악착같이 버텼는데 서윤을 보면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여유가 보였습니다. 숨기려고 해도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운 몸짓, 교양 있는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최미정에게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써야 했습니다. 왜 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도 평범한 척 하는 거야?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최미정을 지배했습니다. 자신은 가진 게 없어서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 서윤은 모든 걸 가지고도 겸손한 척 한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미정 대위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서윤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군기 시간에 최미정은 서윤을 전체 후보생들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김서윤, 내 엄마가 참모총장이면
너는 계급이 뭐냐?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후보생입니다. 후보생? 최미정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중이쯤 되는 기분이야?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엄마 이름만 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무릎 꿇을 기세 아니야? 후보생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서윤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군생활 끝났네. 그냥 이름만 대면 다 해결될 텐데. 최미정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윤은 말없이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대답 안 해? 네 엄마 위세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일반 선발로 들어왔습니다. 일반 선발? 최미정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래, 믿어줄게.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그런 거 통하지 않아.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장면은 기진의 곳곳에 설치된 감찰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부사관학교의 모든 공간은 24시간 감시되고 있었고 특히 훈련 상황은 더욱 철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서울 용산 육군본부 지하작전실에서는 박정희 대장이 여러 개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훈련 상황을 지켜보는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대장님, 현장 상황 보고입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어. 아직은 개입하지 않는다. 박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딸이 당하는 부조리를 보면서도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님, 서윤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봐야 해. 그게 진짜 군인이 되는 길이야. 박정희는 모니터 속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군인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생활관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뒤에 숨지 않을 거예요. 서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최미정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최미정의 괴롭힘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훈련상의 가혹함을 넘어서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괴롭힘으로 변해갔습니다. 사격 훈련이 있던 그날, 서윤은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격장 앞에서 총기를 지급받을 때였습니다. 김서윤, 이것 써. 최미정이 서윤에게 총을 건넸습니다. 서윤은 의심 없이 총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미정이 고의로 불량 총기를 선별해서 준 것이었습니다. 사격이 시작되자 서윤은 조준을 하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총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방아쇠가 제대로 눌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최미정이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총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안 나간다고? 최미정은 서윤에게 다가와 총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이미 불량품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다시 해. 서윤은 다시 조준했지만 총은 여전히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서윤만 혼자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 엄마는 총 쏘지 않아도 별 달았냐? 최미정의 폭언이 사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조교들도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훈련받을 자세냐? 집에서 뭘 배워온 거야?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총으로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받고 최미정은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총 탓을 한다는 거야? 군인이 장비 탓을 해? 결국 서윤은 그 불량 총기로 사격 훈련을 마쳐야 했습니다. 당연히 성적은 형편없었고 최미정은 그것을 빌미로 더욱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최미정은 서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서윤, 생활관 뒤편으로 와. 서윤은 불안한 마음으로 최미정을 따라갔습니다. 생활관 뒤편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그곳에는 최미정과 함께 2명의 조교가 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나신 육참 총장 따님, 오늘은 어떻게 버티나 보자. 최미정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대위님, 저는 닥쳐. 최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때 한 조교가 서윤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서윤이 놀라 몸을 빼려고 하자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아파요. 아프다고? 최미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아파? 다른 조교가 서윤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2 사람 사이에 끼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내 엄마가 참모총장이라고 해서 여기서도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지? 최미정은 서윤의 얼굴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의 팔에는 조교들이 잡은 자리에 빨간 자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 대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 그럼 이것도 참을 수 있겠네. 최미정은 서윤의 입술을 손가락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대위님, 이건 너무... 한 조교가 망설이며 말했지만 최미정의 차가운 시선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뭐가 너무해. 이 정도도 못 견디면 군인이 될 자격이 없어. 서윤의 팔에는 점점 더 많은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교들이 잡고 있는 힘이 점점 세져갔기 때문입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움 요청하지 그래. 최미정의 조롱이 계속되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래. 끝까지 버텨보자. 그때 갑자기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정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최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상급자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일단 그만. 최미정은 조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서윤을 붙잡고 있던 조교들이 손을 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최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다른 조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겨진 채 아픈 팔을 만져보았습니다. 멍든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장면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뒤편이 CCTV 사각지대라고 생각했지만 참모총장 직속 감찰팀은 이미 별도의 소형 드론을 띄워 은밀히 촬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육군본부에서 이 영상을 확인한 박정희 대장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참고 있었습니다. 딸이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디까지 악화될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화장실에서 자신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팔에 든 멍과 터진 입술을 보며 눈물이 났지만 끝까지 참았습니다. 엄마, 저는 끝까지 혼자 해낼 거예요. 서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최미정의 괴롭힘은 이제 위험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오후 체력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후보생들은 운동장에서 구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생활관 뒤편에서 당한 일 이후로 팔에 멍은 더 퍼져 있었고 터진 입술도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묵묵히 뛰고 있었습니다. 김서윤, 뭐 하는 거야? 최미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의 발걸음이 다른 후보생들보다 조금 뒤처져 있었습니다. 팔의 상처 때문에 팔 흔들기가 자연스럽지 못했고 그 때문에 균형이 흔들려 속도가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정지, 최미정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최미정은 서윤 앞으로 다가가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서윤, 어머님이 육참 총장이시라며? 그 말에 일순간 후보생들 사이가 술렁거렸습니다. 최미정이 공개적으로 서윤의 신분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서윤의 이마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답 안 해? 네, 맞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최미정은 큰 소리로 웃으며 다른 후보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렁설렁해도 되는 거야? 응?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최미정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네 엄마가 참모총장이면 군생활 끝나냐? 그럼 뭐야? 네 엄마가 육군 참모총장이면 난 대통령이겠다. 후보생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모두가 땀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군기가 아니라 금수저로 들어왔냐고. 최미정은 잠시 멈췄다가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금수저가 아니라 군수저인가? 최미정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에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윤은 뒤를 돌아 구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무릎이 흔들리고 호흡은 거칠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보생들도 서둘러 뒤따랐습니다. 저 정도 정신력은 인정해야겠네. 한 후보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다른 후보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용산 육군본부 지하 통제실, 실시간 훈련 영상을 지켜보던 박정희 대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 엄마 아니었으면 넌 이미 계급장 때였어. 그 말은 낮게 읊조렸지만 통제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냉정하고 묵직했습니다. 박정희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울 용산의 육군본부 지하작전실에서는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장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보며 이마에 핏줄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딸이 당하는 모욕과 괴롭힘을 지켜보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박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최미정이 네 엄마가 참모총장이면 군생활 끝나냐? 라고 말하는 순간 박정희의 참을성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박정희는 단말기를 집어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 긴급보고 요청. 즉시 연결.
네, 대장님. 몇 분 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장관님, 육군참모총장 박정희입니다. 부사관학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군기문란 사건에 대해 긴급 보고드립니다. 상황을 신속히 보고한 후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대통령 각하께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후 3자 통화로 대통령이 연결되었습니다. 참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즉시 대통령 직통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몇 초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각하, 육군 참모총장 박정희입니다. 무슨 일인가, 대장?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제 딸이 부사관학교에서 심각한 부조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라. 박정희는 신속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최미정의 지속적인 괴롭힘, 신체적 폭력, 그리고 공개적인 모독까지. 이는 단순한 훈련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군기문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 대장, 그 아이가 당신 딸이 아니라도 개입했을 건가? 물론입니다. 박정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제 딸이 아니더라도 군대는 정의로워야 하니까요. 대통령은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작전명 강풍을 개시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지 2분 후 부사관학교 외곽으로 검은 SUV 4대와 군용 지휘 차량이 연달아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헬기 1대가 상공에서 정지 비행하며 현장을 감시했습니다. 운동장에서 구보를 계속하던 후보생들이 헬기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헬기가 왜 저기서 맴돌고 있지? 최미정도 상공의 헬기를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학교 본부에서 급하게 달려온 행정관이 최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위님,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본부로 오시라고 합니다. 뭔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급한 것 같습니다. 최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는 이미 감찰반장, 헌병대장, 인사사령부 차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미정이 다가가자 감찰반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휘통제권 일시 정지, 해당 조교관 전원 대기 해제. 무슨 말씀이신지. 최미정 대위, 헌병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명령으로 즉시 직위 해제 및 헌병대 구금 조치합니다. 최미정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김서윤 후보생에 대한 직권 남용, 신체적 폭력, 모독 행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헌병들이 최미정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최미정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김서윤이 정말 육참 총장 딸이었구나. 최미정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운동장의 후보생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술렁거렸습니다. 뭐야, 저게. 최미정 대위가 끌려가고 있어. 혹시 김서윤 때문인가? 서윤은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일이 결국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엄마가 나섰구나. 서윤은 쓸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미정이 끌려간 지 1시간 후 서윤은 의무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팔에 멍과 터진 입술을 치료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결국 엄마가 나섰구나.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고 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는데 결국 어머니의 권력으로 해결된 상황이 서윤에게는 패배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무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려보니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육군 대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서윤의 어머니이자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문을 닫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군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일어나 앉아.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박정희는 의자를 끌어와 서윤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를 보호하러 온 게 아니다. 박정희의 첫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대장이라고 불러. 박정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군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기 전에 육군 참모총장이다. 서윤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 제 실력으로 군인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 그럼 왜 내 개입을 바랐겠냐? 바라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나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박정희는 서윤의 격한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럼 왜 끝까지 참지 못했냐? 전 끝까지 참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내가 나섰다. 서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정희는 서윤의 팔에 든 멍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마음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한 일들을 다 봤다. 봤다고요?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버티는지, 언제까지 견디는지. 서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더 일찍 나서지 않으셨어요? 너를 시험하고 있었다. 박정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군인이 되려면 견뎌야 할 것들이 있다. 부조리도 불합리한 상황도. 하지만 내가 견딘 건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서윤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최미정이라는 조교관이 한 일은 훈련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에 의한 괴롭힘이었다. 그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 박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대장님, 서윤은 어머니를 공식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알고 있다. 엄마 뒤에 숨지 않고 싶었어요. 제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어요. 박정희는 서윤의 진심 어린 말을 들었습니다. 서윤은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뒤에 숨고 싶지 않았어요. 나대로 버텼어요. 맞죠? 박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난 널 지켜만 봤다. 숨을 곳이 아닌 걸어가야 할 길을 찾기를 바랐다. 그 순간 박정희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딸의 의지와 정신력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 맞다. 박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딸을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 일로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알고 있어요.
견딜 수 있겠나? 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정희는 서윤의 각오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특별한 보호는 없다. 오직 내 실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박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 전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서윤 후보생. 네, 대장님. 군인으로서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남기고 박정희는 의무실을 나갔습니다. 서윤은 혼자 남겨진 채 어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어머니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딸로서가 아니라 군인으로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서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운동장에서는 다른 후보생들이 여전히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도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았고 자신의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서윤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부사관학교 전체에 긴급 집합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이 대강당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후보생들은 술렁거렸습니다. 뭔 일이야? 최미정 대위 일 때문인가? 김서윤 때문에 전체가 소집된 거 아니야? 서윤은 다른 후보생들과 함께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의무실에서 어머니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강당 앞쪽으로 여러 고위 간부들이 입장했습니다. 헌병대장, 감찰반장, 그리고 인사사령부 차장까지 이런 고위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이 단상에 올라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후보생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최근 본교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후보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며칠간 일부 조교관에 의해 부조리와 직무유기, 허위보고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교관들은 즉시 전출 조치되었으며 일부는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헌병대장의 시선이 서윤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특히 김서윤 후보생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과 신체적 폭력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후보생들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이를 견뎌냈습니다. 김서윤 후보생은 어떤 특혜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부조리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 후보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진정한 군인 정신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생들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윤을 바라보던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윤 후보생의 어머니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본인은 끝까지 특별 대우를 거부했습니다. 정하은이 서윤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서윤에게 거리를 두자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조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헌병대장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감찰반장이 올라섰습니다. 후보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감찰반장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후보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김서윤 후보생에게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습니다. 고위 간부가 후보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서윤 후보생,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서윤 후보생의 정신력과 의지를 모든 후보생들이 본받기 바랍니다. 후보생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큰 박수로 변해갔습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견뎌왔던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김서윤 후보생,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런 요청에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게 가족은 참모 총장이었고 저 자신은 부사관 후보생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닌 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윤의 말에 후보생들이 집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진정으로 군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김서윤이라는 이름으로만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후보생들이 강당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하은이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뭐가? 며칠 전에 거리를 두자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앞으로는 진짜 친구로 지내자. 고마워. 다른 후보생들도 하나둘씩 서윤에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정말 대단해. 나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앞으로 잘 부탁해. 서윤은 이런 따뜻한 관심에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생활관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의무실에서 어머니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특별한 보호는 없다. 오직 내 실력으로만 평가받게 될 것이다. 서윤은 그 말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귀했습니다. 군인 김서윤. 서윤은 창밖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군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부사관 학교의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더 이상 특별한 시선을 받지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김서윤이라는 한 명의 후보생으로만 평가받았습니다. 교육 성적은 놀라웠습니다. 서윤은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체력 훈련에서도 학과 시험에서도 리더십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로부터의 평가가 뛰어났습니다. 서윤이는 정말 믿을만해. 힘들 때 항상 도와주더라. 리더 자질이 확실히 있어. 이런 평가들이 쌓여 최종 성적표에 반영되었습니다. 졸업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서윤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서윤 후보생, 교관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윤이 교관실에 들어가자 부사관학교 교육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서윤 후보생. 예. 무엇을 축하한다는 말씀이신지. 1등 졸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1등 졸업자라는 것은 전체 후보생 중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예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학과 성적, 체력 성적, 품성 평가, 동료 평가 모든 면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육대장은 서윤의 성적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항목에서 얻은 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리더십과 동료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1등 졸업자는 졸업식에서 대표 답사를 하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부사관학교 대강당에는 후보생들의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가족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장은 공무로 참석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서윤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드디어 1등 졸업자 대표 답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1등 졸업자 김서윤 부사관이 대표 답사를 하겠습니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동기 여러분. 서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서윤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제게 가족은 참모총장이었고 저 자신은 부사관 후보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 아닌 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윤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신분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알려졌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군인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김서윤이라는 이름으로만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군인의 길입니다. 강당이 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동기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강당 맨 뒤쪽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였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딸의 졸업식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몰래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박정희는 딸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자신의 딸이 진정한 군인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서윤은 혼자 강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강당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뒤돌아보니 박정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한다. 박정희는 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서윤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엄마, 이젠 나도 군인이에요. 두 사람은 강당 한쪽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닌 선배 군인과 후배 군인으로서 말입니다. 박정희가 먼저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새로운 부사관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서윤도 정중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두 사람의 목소리가 텅 빈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정희는 경례를 마친 뒤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내 딸이기 전에 내 동료가 됐다. 서윤은 입을 꾹 다물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군인답게 참아냈습니다. 그날 그녀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라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몇 년 후 서윤은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진급을 거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도 가족의 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만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윤도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관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군인이 되고 싶은가입니다. 그것이 김서윤이 배운 진정한 군인 정신이었습니다.